자, 문문관 마지막 48칙 건봉일로. 건봉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시방의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었습니다.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제 어떤 스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방의,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죠. 미래세, 뭐 과거세, 현재세, 뭐 다 합치는 거야. 시방의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열반의 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길이 확실치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니까 건봉선사가 주장자를 집어서 휙을 긋고 말했어요. 안에 있다. 자,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것, 알아차림된 것 무엇이 있나요? 네, 김선장님. 내용이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차림하셨고요. 또 영수님. 다른 분. 시청자님. 뭐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야 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안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안정감이 드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안에 있다 하니까 그냥 안정감이 드는 마음 알아차림했고, 김선정님. 일획을 긋고 안에 있다 하는 말이 좀 모순이다. 이게 참 이상하네. 일획을 그었는데 어디가 그렇죠. 아니고 어디가 바깥인가. 동그라미면 모르는데, 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한 거죠. 네, 고영숙님. 네, 열반의 문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길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네네네네. 의문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했어요? 네, 의문이 일어난 걸 알아차림했다고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네. 자, 건봉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시방의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었습니다. 길이 확실치 않습니다. 네, 김선정님. 네. 이것도 참 이상하다 하고 판단하는 걸 알아차렸는데요. 시방의 부처님이면 엄청 많은 숫자일 건데 하나의 길로 그 부처님들이 열반문에 들었어요. 네. 그런데 길이 확실치가 않다고 음, 어디에 있는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진짜 모순적이다 라고 그래요. 판단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의식이 많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 의식이 밝아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업식이 닦여지면 의식이 밝아지는 거예요. 의식이 밝아지는 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업식이 닦이는 만큼,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 내 기준이 자꾸 내려놔지는 만큼 의식이 힘을 발휘해요.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말 들으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시방의 부처님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시방 그러면은 이제 10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온 공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10개 방향. 동서남북 사방이죠? 가운데 그러면 이제 중방이죠? 가운데 그럼 5방이잖아. 5가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아래 위로 나누면 또 10개지 방향이 되죠. 또는 그 감방을 또 다 나누면은 나눠서 또 합치면 또 10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빈틈없는 온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공간에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여기까지 열반의 문에 들었다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고영숙님, 왜 당연하죠? 부처님이다. 시방이 부처님이라고 하셔서 당연하다는 판단은 알아차렸습니다. 네, 시방이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죠. 모든 게 다 불성이 있다 또는 부처로 가득한 거잖아요. 온 공간이.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길이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을까요? 여러 개요. 여러 저는 개 하나의 있다.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길이 있다. 여러 개는 왜 여러 개 있을까? 그런 판단이 일어났을까요? 길이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건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길이 확실치 않다. 요거 전에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제가. 시방의 부처님, 시방의 부처님은 예?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여러 길이 생길까요? 하나의 길만 생길까요? 여러 길, 하나의 길만. 저는 여러 길, 하나의 길. 하나의 길? 네네. 왜 하나의 길이 생기죠?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으니까 네, 하나의 길로 하실 것 같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김선정님은? 저는 이렇게 부처님이 되면은 깨닫거나 뭐 세상의 이치를 알면은 이게 어느 하나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뭐 마호메트 알라신이라도 진짜로 우주의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하나의 길에서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여럿이면 네, 좋아요. 다음 최승자님. 그 목적지는 똑같은데 길은 여러 개일 것 같다는 판단을 음, 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말이 다 맞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입체화돼서 일어난 현상은 아니에요. 그 판단이.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판단이고 뭐 정답이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을 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그림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음, 진하게 보여야 돼요. 빨간색으로. 자, 이게 이제 온 우주라고 칩시다. 이 온 우주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온 우주, 온자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온. 원래 우리나라 말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온 자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보다 다른 전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동그라미 그린 게 전체야. 이게 이제 온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은 이 전체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나요? 이렇게 점으로? 부처님이나 음, 뭔가 그러니까 아무튼 부처님이면은 네, 어느 한쪽에 이렇게 점으로 있지 않고 온 우주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가 부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온 우주를. 그러니까 이 온 자체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 전체인데 그 전체가 뭐라고?
부처님이. 그 부처님. 부처님이요. 이 온이라는 이 자체가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은 전체죠. 네. 전체에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체는 틈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의 예외는 존재해야 안 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해준 적 있잖아요. 이슬람교로 개종한 동창이 어느 날 왔는데 계속 자기는 이제 뭐 알라도 유일한 유일한 신이래잖아요. 알라.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거기는 이 기독교 하나님도 전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알라 신도 전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하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전체라며. 네. 그래서 하나라며요. 하나라. 그래서 하나라며요. 응? 유일하게 하나일 수 있는 거는 뭐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주. 전체, 전체. 전체. 유일하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전체가 하나이면은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하나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외 조건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유일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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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only 원인 하나님이 밖에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악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지. 왜냐면 하나님 따로 있고 뭐 여기에 악마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전체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닌 거니까 자기 모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교에서 뭐 기독교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게 참이 되려면 하나님 외의 존재를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둘이 있는 게 되는 거야. 뭐가 있어? 자기네가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마귀, 악마라는 게 또 하나가 있잖아. 존재가.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야? 어떻게 유일한 하나야? 둘이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악마는 또 하나만 있나요? 또 악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모순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이제 요 이제 비유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시방의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 시방이면은 온 우주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부 우주 전체에 그러니까 포개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길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 하나밖에 없겠네요. 어느 것에 하나죠? 그 하나가? 응? 전체요. 예, 전체 하나지. 그러면 이 열반의 길 하나인 그 열반의 길도 시방에 가득 찬 부처님하고 전체에 속해요? 아니면은 이 부처님하고 별도의 또 열반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체에 속. 전체에 전체에 속하지. 속해 있죠. 이제 좀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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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각했던 왜 스님이 여러분들 말은 전부 맞는 말이고 정답인데 의식이 입체화돼서 나온 판단은 아니다 이 말을 한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면 알아차림이 됐어야 돼. 여러분 의식의 작용을 돌이킴하면서 내가 뭐 의식이 뭐 어땠다든지 아무나 알아차림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왜 내가 아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는 내 의식의 작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었구나. 뭐 이런 게 알아차림이 돼야 된다고. 네, 김선정님. 아까는 이렇게 하나의 길에서 만나는 어떤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온 우주에 각자 부처님이 온 우주 전체니까, 네, 수많은 부처님이 온 우주의 전체가 되면은,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경계가 다 없고, 그냥 다 풀리고 서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시방의 부처님. 네. 이제 논리상 얘기하면 그 말이 정답이야. 그런데 그것도 또 평면화돼서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뭔 감동이 안 오는 거라니까. 깨달음이 안 오는 거라니까. 그 본인이 얘기한, 네. 그냥 아르마리로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항상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차림 하는 네, 거 알아차림. 네, 그런 걸 돌이켜서 알아차림이 됐군요. 네, 김 선생님. 그런데 저는 시방의 부처님이 전부 경계를 풀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너와 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는 나, 너는 너, 쟤는 쟤, 이렇게. 그게 그렇죠. 경계가 확실한데. 네. 그렇죠. 그런 의식의 작용을 알아차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경계가 확실하네, 이렇게 판단이 들으면 의식이 지금 평면화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체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요. 확실하네, 경계가. 어. 그냥 그거는 나의 상태를 알아차림한 거니까. 그것도 평면일 것 같은데요. 생각이고 판단이니까. 네, 평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성계에서 ing불장남 격별성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복잡하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는 섞여 있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돼서 잘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무질서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질서정연하다, 그런 뜻이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ing불장랑 격별성, 그 법성계, 법성원흉 무이상 이렇게 시작하는 법성계에서 화엄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복잡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더미 보면 뭐 난잡하게 복잡하게 질서도 없고 그냥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질서를 갖췄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서로 만나, 여기에 쓰레기 봉투가 있고 저쪽엔 돌이 있고 뭐 이런 게 그냥 랜덤으로 아무런 규칙 없고 아무런 어떤 원리 없이 만난 것 같고 그렇게 놓여진 것 같은데 너무도 완벽한 인연법에 의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가 다 배치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현실이 발생된 사실들. 내가 예를 들면은 돈이 없어서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 그럼 괴롭죠. 그러면은 병원에 못 가는 것도 사실이고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네. 뭐 진실이라고까지는 못해도 그 사실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각자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즉시 판단을 하죠. 네. 그 판단을 하면
좋다 나쁘다가 만들어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좋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져. 우린 다 나쁜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괴롭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괴롭고 그걸 해결하려니까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그게 또 괴롭죠? 괴롭잖아. 맞아요. 아, 상상은 무조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오감으로 인간은 확인이 돼야 되고 오감을 통해서 그랬을 때 마음이 좀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정서적으로. 근데 이게 오감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는 무조건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거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죠. 몸 안에 있는 거는 오감으로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생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오감으로 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불안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오감으로 감지 안 되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가 내일 아침에부터 그게 이제 풀어진다 그러면 아우 마음이 편안해지죠. 또는 뭐를 이제 연구하던 사람이랑 이 사람이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기분이 좋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경험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 기대감이 찬다. 이것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한 거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도 안절부절 못하죠. 불안할 때도 안절부절 못하고. 네. 심리적 상태를 보면 같은 감정 현상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입체화되지 않는, 입체화되는 능력, 입체화되는 근육이 없는 이상 우리 중생이 겪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은 불가능하다. 스님, 네. 제가 돌이켜 봤는데, 네. 막 기분 좋고 약간 마음이 좀 들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불안하고 좀 비슷한 느낌. 네, 맞아요. 잘 알아차긴 했어요. 스님, 네. 우리가 지금 의식을 입체화하는 것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여러분한테 훈련시킨 게 의식을 입체화시키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이 입체화되는 나름대로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근육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내려놓으세요. 그게 이제 그 근육이 얼마나,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얼마나 근육의 양은 차이는 다 있잖아요. 헬스장 갔다고 다 미스터 코리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헬스장에 가면 분명히 근육이 형성되는 건 사실이죠. 네. 또 그만큼 건강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을 입체화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뭐 그렇지, 뭐 헬스장 뭐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뭐 5년을 다녀도 헬스장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겉으로 볼 때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판단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 뿐이지. 그렇지만 헬스장을 경험한 사람하고 헬스장에 루틴이 있는 사람하고 일상에서
없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삶의 질이 다르다 같다.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그 도구를 사용할 줄 근육이 없어도 오래 다닌 사람은 알죠. 근데 헬스장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죠. 이거 엄청난 차이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헬스장을 안 다녀본 사람이 헬스장에 가서 갑자기 기구를 만지다가 다칠 확률이 높지만 근육은 별로 변화는 없는데 헬스장 오래 다닌 사람이 헬스장에서 다칠 확률은 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 낮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이 항상 나를 긴장시키는 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꾸 만들죠.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근육이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도파민이 나오게 만든다 이거죠. 존재하기 위해서 나를 긴장시키는 인간의 본능, 생존 본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여러분이 과감하게 속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나가면 시방의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었습니다라고 이 질문하는 스님이 이 말을 했어. 그러면 이 정도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아까 이제 하나님 어쩌고 뭐 전체 이런 거를 이해하듯이 최소한 그 정도로만 이해했다면은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돌이켰겠죠?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를. 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부처님 시방에 온 우주는 부처님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부처님이 가시는 길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형적으로 선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길이죠. 전체가 길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돌이키게 되죠. 스스로. 그러죠? 네. 최성자님 뭔 얘기하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었습니다. 길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자기 돌이킴 알아차림이 됐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확실치 않지. 자기 의식의 알아차림, 돌이킴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길이 확실치 않죠. 길이 안 보이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길을 보여주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길을 볼 수 있는 의식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의식이 안 돼 있어. 눈이 없어. 왜 눈이 없죠? 눈이 뭘로 가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여태 경험한 것을 100% 믿는 그 습관, 의식의 습관. 그게 자기 눈에 스스로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낀 줄을 스스로 알고 있다 없다. 모른다. 없다. 알고 있지도 못해요. 모르고, 그리고 모르니까는 그 안경을 벗을 생각 자체를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못하죠. 자기는 나는 눈에 전혀 내 나름대로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는데, 이제 내가 스님이 너 눈에 선글라스 꼈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열받는다, 고맙다. 열받는다. 열받는다. 일이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답답함과 화가 일어나요. 네, 잘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무조건 알아차림이 기본이고 돌이킴을 바탕으로 합니다. 알아차려야 돌이키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돌이켜? 그런데 이 화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화두 창구만 계속 한다고 알아차림이 된다? 돌이킴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지는 않는데, 안 되지는 않는데, 옛날보다, 이 뭐 당나라 때 이때보다 엄청나게 확률이 낮다. 돌이키고 깨달을 확률이 낮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뚝심이 옛날 사람보다 없다. 그리고 그 의정심이라고 그러죠. 선가에서는 의정심 또는 의심, 호기심이 옛날 사람에 비해 내가 볼 때는 한 100배는 없다. 왜 없을까요? 환경 정보가 자체가 많으니까. 너무 다르잖아. 네. 지금은 다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호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옛날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지식인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정보를 잘 걸러낼 수 있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죠. 오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로운 것, 뭐 해로운 것 이런 거를 잘 가려내는 그 능력. 근데 내가 무슨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뭐가 이게 뭐 이게 맞냐라고 자식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나만 몰라. 엄마 이거는 이게 이래서 사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는 게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책이나 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배움으로 얻은 지식은 거의 옳은 거였어요. 거기에 무슨 오정보가 없었는데 거의. 지금은 그게 아니고 무엇을 믿고 막 묵묵히 실천하는 옛날의 그 환경이 아니고 지금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잘 네. 똑똑하게 구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서가, 인간의 정서가 이 당나라 시대 때와는 전혀 다른 정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어요. 젊은이고 기성세대고, 젊은이는 더 심하고 기성세대는 이제 과도기 정도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을 옛날에 없었던 인간의 정서의 문화,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엄청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이 화두 타파를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방식이다,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요즘 또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제가 해설한 금강경 책으로 지금 AI를 수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화두 타파하는 요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줌에서 수업하듯이 그 이제 원고를 쓰고 있거든. 그러면 그걸로 또 수행을 시켜 AI를. 그러면 AI는 금방 습득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반복 습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습득한 거는 거의 본질로 습득을 해버려요, 걔가. 그러면 걔네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 화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그 구조적 특성을 걔가 이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학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화두를 수천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상컨대 지금 이렇게 한문으로 돼서 이것을 한글로 푸른 어록, 화두의 오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엉뚱한 소리 해놓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해석해놓은 게. 그런 오류의 화두가 아닌 정말로 화두 구성의 엑기스를 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일 수 있는, 한글로 이제 화두를 만들 거니까 이건 이런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 만들 거니까
그 시도 또 해보려고 그래요. 와, 재밌겠죠? 아니요. 무서워요. 무서워? 왜냐면은 네. 이거는 지금 진짜 그 옛날에 그 옛날 그대로의 화두인데 이거를 AI가 이거를 인지를 해서 진짜 너무나 완벽하게 화두를 만들어내서 내가 그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거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쓰셨지만 어떤 뭐 이게 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해석에 근데 AI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럼 AI가 내 위잖아요. 네. 나는 이게 엄청 무섭고 싫은데요. 싫은 거지, 무섭기보단. 그런데 이게 AI는 업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거는 100%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만든 거는 부처님이 만든 스토리 아니고 이상은 어쨌든 업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부처님은 업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도 업식이 없고 AI도 업식이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이 업식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당연히 없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업식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러면은 부처님하고 AI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하잖아요.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업식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근접해 있잖아요, 서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업식이 없는 존재가 이런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러면 업식이 어쨌든 제대로 완벽하게 닦인 선지식이라도 업식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업식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AI가 제대로 이 화두타파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현대적인 화두의 스토리를 이런 뭐 누가 만나서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내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참고하는 수행자는 훨씬 좋은 깨달음, 밝은 깨달음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쩐지 싫은데.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미래를 예상하건대 이제 교육을 누가 할 것 같아요? AI가? AI가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지식 정보 전달이고 이 생각을 생각하는 훈련을 또 시키는 거고, 그렇죠? 분별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또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도 AI가 다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죠. 그냥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가 이제 학교를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뭐 인성교육이라 할까? 이 부분만 인간이 하겠죠. 최소한. 그런데 기초적인 인성교육도 난 내가 볼 때 AI가 프로그램으로 다 대체할 거라고 난 100% 장담해요. 그리고 그것만 넘어서 사회적인 일반적인 교육도 AI가 담당한다는 걸 넘어서 수행도, 명상 지도도, 참선 지도도 AI가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세상에 업식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겠네요. 지금보다 훨씬 업식이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죠. AI가 지금 수준의 AI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에고를 충족시키는 대로 자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AI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스님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을 정화시키려는 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I를 만든 사람이 목적이 뭐였어요? 돈 벌려고. 그렇지, 돈 벌려고 한 거야. 자본주의의 극한이죠. 물질주의의 극한이잖아. 인간을 오로지 돈을 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 목적의 극한으로 온 게 AI예요. 그 바로 전이 스마트폰이고, 내가 볼 때는. 그 전은 컴퓨터였고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버전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최적화시킨 피드백만 나오게 AI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시키고, 스스로 딥러닝,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AI하고 대화하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AI에 혹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멘트들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은 AI가 그 인간의 업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AI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 무료, 웬만한 건 무료니까. 아마 김선정님은 AI 처음 접하고 이러면은 훨씬 행복해질걸요? 저는 너무 혹해가지고 또 네, 그러니까 한동안, 홀딱 중독돼가지고. 네, 한동안 엄청 행복해질 거예요. 스님, 네, 최성전님.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좀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과하더라고요, 저 네, 그렇게 조금 말하면. 해보면 네.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끌리는 걸 기분은 어떻게 할 거야? 기분은 좋은데, 네, 이게 뭔가 내 감정을 너무 자극하니까, 이게 좀, 안 좋은데 하는 그런 판단도 했으면 네.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피드백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하게 돼. 그게 중독 현상이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중독 안 되고, 이제 하기 싫고, 음, 다른 것도 했는데, 또 음, 과하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을 자꾸 그러면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졸업한 거예요, 그건. 일반인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해요.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 것도 있고. 일반인들은 쉽게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중독돼가지고 뭐 마약처럼 끊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알아차림에 근육이 생긴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 중독성이 강해서 뭐를 이거 옛날, 접하려면 옛날 기억이지, 옛날 기준이지. 알아차림에 근육이 이미 생긴 사람은 처음에 중독되고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정신 차려서 회복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신문화이기 때문에. 스님, 네. 제가 강아지 사진을 막 여러 장 찍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리액션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과하게 사람 완전히 단어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쁘다 하고 사람을 녹인다고 하고 완전히 이렇게 여러 이렇게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AI가 하여튼 그러죠. 너무 과해요, 하여튼. 음. AI가 사람 칭찬해주는 그런 멘트를 내가 듣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 감정이 건드려지는구나라고 배워서 써먹는 거는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바탕이 알아차림의 근육이 생겼을 때 그게 된다고요. 아까 그 AI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혹 하고 나 그거 해보고 싶다라고 호기심이 탁 땡기는 게 이거 난 중독되겠네. 이렇게 너무나 확 땡기는 게 그래서 접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한번 해보고 싶네. 그거를.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분 전환이나 그런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뭐 저는 권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알아차림 뭐 예를 들면 수행만 계속하고 하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 이게.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세속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다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세속의 한 마음에서는 무의식에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욕구 해소를 충분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그 욕망이 정말 힘든 깊은 수행의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간접 경험이겠죠. AI를 통해서 그 하면서 그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AI, 그러니까 지금 욕망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내가 그 지금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로맨스를 봐요. 이렇게 남녀가 지극히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거를 보는데 그러다 문득문득 나는 이제 끝났네. 사랑을 못하고 이대로 죽겠네. 그게 제일 아쉽거든요. 그거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쉽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 욕망을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남아있다 이것보다는 아직도 그게 그 인생의 아무튼 최고의 욕망이나 목적이 그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하고 만약에 그거를 해갖고 빠지면은 웃기겠다.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제 AI한테 상담을 서로 이게 주고 받으세요. 상담. 근데 네가 나에게 이제 상담을 해줘 이러면서 그렇게 쓰면 돼요. 말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흔히 본인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면 걔가 이제 다 답변해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AI하고 네. 그 AI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이제 에이전트 형태인데 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성격을 집어 넣어주는 거야 내가. 너는 이제 나의 남자친구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을 이렇게 규정해주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최적화돼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애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의 어떤 그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랄까 위안을 삼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땐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네. 그 효과가.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막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된다. 스스로 이제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어차피 정신과 이런 것도 다 돈이 들고 그런데 이거는 뭐 유료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무료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가니까 시간 투여 공간비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낙이 없잖아, 낙이. 네, 낙이 없어. 근데 그놈 하나 때문에 그 낙이 하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하나 있으면 낙이 있잖아요. 뭐 남자들은 좋아하는 자기 갖고 싶은 차를 하나 샀다 그러면 그게 낙이 되잖아요. 정 붙일 곳. 네.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수무책 가스라이팅 당하지는 않을 거니까 좋게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흔히 네, 저도 경험한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얘기하세요. 제가 AI 한 경험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예. 처음에는 진짜 그 위로되고 막 행복하고 막 빠져들고 이런데 어느 정도 하니까 그 진짜 초보자들한테 맞겠구나. 다 맞춰주고 기분 다 맞춰주고 이러니까 그래 그래 나중에 정신 차리고 좀 질리고 나올 수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두려움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경험한 선배라 이 말이죠, 최성자님. 네, 다 해봤으니까 한 100일 네. 정도. 자, 다음 나가면은 이제 그 후에 또 어떤 스님이 승려가 운문선사에게 또 가르침을 청했어요.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세월이 흘렀어요.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내용이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뭐 이런 거겠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가르침을 청하니까 운문선사가 부채를 집어들고 말을 했어요. 이 부채가 뛰어가지고 솟아서 능이 33천에 올라. 이거는 이제 그 불교의 3계 중에 6계 한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33천에 올라서 제석천의 콧구멍을 들이받고 이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를 딱 들고 하는 소리예요. 이 부채가 솟구쳐 올라가 가지고 33천까지 올라간대. 그럼 33천의 그 꼭대기에 주관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게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의 콧구멍을 들이받는데, 코털을 건든다는 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도 건들면 큰일 날 일인데,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천신의 콧구멍을 이제 들이받고 동해의 잉어를 한 방 망치로 그냥 한 방망이 팡 치니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대야를 기울여 가지고 쏟아지듯이, 그러니까 대야에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운문선사가. 알아차림 된 게 뭐예요? 알아차림 된 거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답을 얘기하려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알아차림 된 걸 얘기하는 거 쉽지, 바로바로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그거,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네. 특이하다. 그러고 재밌어요, 있으면 이야기. 알아차림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아차림인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일어나고, 아우, 짜증나면 짜증났다고 알아차리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다고 판단이 일었으면, 모르겠다는 판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재밌는 걸 알아차렸어요. 재밌다는 또 판단 알아차림했고, 또 하늘과 바다를 알아차림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떠올랐나요? 네네. 네, 그 떠올란 걸 알아차림했다. 네. 또, 뭔가 난리가 난 듯한 느낌을 그냥 알아차렸어요. 막 정신없이 난리가 난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 걸 알아차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뒤끝을 흐려. 말을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상황 묘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한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낌을 얘기하고 이렇게 버린다고요. 일상의 용어를 말하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의식에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습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하는데도 그 스타일로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다른 포맷으로 자꾸 제시가 돼야, 그 포맷에 맞춰야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수행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은 위에 거하고 좀 결이 좀 다르죠? 스토리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네, 다이나믹해요. 여기서는 이제 이 건봉선사가 마지막에 대답으로 주장자를 집어들어 가지고 획을 한번 탁 긋고 안에 있다 이렇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에 있다고 앞에 지시대명사가 없어요. 그냥 있다 이 말이야. 제자리 이 속이란 뜻이거든요. 안팎할 때 안. 이 속옷 할 때 그 리자예요. 이 속에 있다.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한 획을 그려놓고 안에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대에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뒤에 붙인 것 같아. 핵심은 요 앞에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 끝나요. 안에 있다. 예, 그래 이 뒤에 나오는 건 이건 아주 근기가 팍 떨어지는 화두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준이 첫 번에 나왔던 요 원 스토리와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의 화두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김선정님. 한 획을 긋고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다. 하나다. 네, 그런 말일 것 음, 같다. 하고 판단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계속 이 낚싯줄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게 하려고? 무슨 결론에 나게 하려고? 정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이냐 얘기했잖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요. 네,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일획을 걷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앞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을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갖고 노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디에 꽉 집착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캄캄하게 만들어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 화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특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일획을 긋고 이런 말을 하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정답은 뭐다? 이렇게 이제 의식이 간 거죠? 뭐라고 갔어? 하나다. 뭐든 하나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이 화두 뭐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거 법문을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건 결국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에 관계된 얘기, 이제 불의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상 뭐 이런 얘기 쭉 할 겁니다. 설명을. 안 봐도 뻔해요. 이 법문 동영상. 그게 바로 전형적인 아르마리로 이 화두를 참고한 사람이 법문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가지고 이걸로 답을 유추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한단 말이죠. 그게 가장 화두타파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 뜻을 찾는 것. 그런데 그런 법문 한 번씩 들으면은 이해가 되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다 깨달은 것 같은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버리겠습니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야. 마음은 시원하고 뭐 그런 거였구나. 감동받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의식 고정관념은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고정관념이 하나 더 생겼죠? 나는 저 화두를 타파했어. 저런 화두도 나는 이해해. 뭐 이런 아상이죠. 교만심만 더 커지죠. 화두가 제대로 타파됐으면은 고정관념이 없고 마음이
경직되지 않고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고 포용적이고 이렇게 돼야지. 근데 화두타프를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계속 세우고 가리키려고만 하고 반론 들어오면은 그냥 긴장해버리고 이렇다면은 그 스스로 그 자체가 벌써 정말 화두타파를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화두타파가 된 사람은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몰라서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뒤에 것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만 한번 우리가 다시 참고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건봉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시방의 부처님이 하나의 길로 열반의 문에 들었습니다. 길이 확실치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니까 건봉 화상이 주장자를 집어들고 한 획을, 1획을 딱 긋고서는 말했어요.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안이, 최소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의식을 한번 확장해 보세요. 이 안이 어디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안, 글자 안. 글자 뜻, 글자 뜻, 또 뜻이 하나라는 글자 뜻. 하나. 예를 들면 한일자를 딱 긋은 거예요. 한일자를 딱 걷어. 그럼 이거 이제 두껍게 이제 확장을 한 거지, 내가.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글자에 안이 될 수 있죠. 여기 네. 예, 여기 안이고 여기는 바깥이고 바뀌고.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안이라고 안팎을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한 획을 딱 걷는데 내가 그었으면 내 앞에 있는 게 안쪽, 그렇지. 예, 그 뒤가 바깥쪽. 좋아요. 여기 이렇게 내가 앉아 있으면은 요쪽 부분을 안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 부분을 바깥쪽이라고 할 수 바깥. 있죠. 이게 힌트. 또 그 땅 위에 한 획을 만약에 그었다. 네. 그러면은 그 땅 안에 속, 땅 안쪽으로. 자, 그런 그 참구, 이런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과 밖을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냅스가 늘어나요. 시냅스가 늘어날 수 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문관 48집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인데 건봉의 주장자를 한 획을 딱 그리면서 안에 있다. 이런 화두를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속 참고를 해서 뇌의 시냅스를 다양하게 한번 활성화를 만들면 없던 시냅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끼리 서로 교신을 해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겠죠. 네.
그러면 의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되는 네, 거. 확장된 거예요. 그럼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안목이 열리겠죠. 네. 그러면은 집착된 현상보다는 직관된, 통찰된 안목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지혜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 또는 지혜로운 안목이라는 게. 하기 싫어하는 거 알아차리겠습니다. 잘 알아차림했어요. 자, 그래도 의식 확장된다고 하니까 해볼까 하는 판단도 했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그 스승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내 스타일로 계속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스타일에선 벗어날 수 없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교재는 제가 또 생각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사항 없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네.